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오늘 심통부리기는 고슴도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고슴도치들도 이렇게 추운 날에는 서로 가까운 곳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눠 가짐으로써 혹한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슴도치의 몸에는 매우 뾰족한 가시들이 돋아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따뜻하긴 하지만 서로의 몸을 찌르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거리가 너무 멀면 서로 간의 체온 유지가 어렵고, 또 너무 가까우면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이른바 고슴도치의 딜레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대인관계 역시 이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죠. 즉, 나 혼자 살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마음 다칠 일은 없죠. 하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고통스럽죠. 하지만 반대로 또 누군가와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결국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죠. 이런 딜레마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적당히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 적당히라는 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적으면 원망도 적지만, 또 상대에게 뭔가 기대하지 않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 간에도 너무 허물 없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무례로 이어지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죠. 그래서 옛 선현들도 삼강오륜에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유별, 즉 부부간에도 서로 지킬 건 지켜가며 마치 남을 대하듯 깍듯이 예로서 대해야 서로 허물이나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는 내 마음대로, 내 희망대로 어린 자식을 움직이길 바라기 쉽죠. 부모는 늘 어린 자식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옛 선현들은 부모 자식 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바로 부자유친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죠. 바로 부모 자식 간에는 뭐니 해도 친함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선현들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임금과 신하 혹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따라가는 식보다는 서로 간에 친해지기가 어려운 만큼 친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제일이더라라는 가르침일 겁니다. 이처럼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아니면 친구 간이든 모든 대인관계라는 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적정한 거리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가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이런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상처가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지고 삶에도 그림자로 드리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한 직장인 여성 K씨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직장 나가기가 너무 싫다고 합니다. K씨는 여기저기가 다 아프지만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면 출근할까 말까 이걸 놓고 고민을 하느라 한참을 이부자리에서 뒤척인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벌써 좋은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고 합니다. 매번 직장 상사와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K씨는 자신이 모셨던 직장 상사들은 한결같이 빠른 일 처리를 요구하는 공격적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다시 재촉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다그쳤는데 그럴 때마다 K씨는 어쩔 줄을 모르겠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직장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결과 상사들이 유독 K씨를 못살게 굴거나 미워해서 차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같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다른 동료들은 그 상사 때문에 그닥 큰 스트레스는 받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K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즉 K씨는 다소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서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 모습을 보이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K씨만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상사를 피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매번 옮길 때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자신이 견디기 힘들 만큼 공격적인 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K씨의 내적인 불안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훈육과 관련된 심리적 상처와 연관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성에 차지 않는 아이를 향해서 기다려주기보다는 일일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빨리빨리를 재촉한 경우였습니다. 이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 잘 되라고 부모로서 열성을 다한 것뿐이다 라고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자식한테 지적을 안 해주면 아이를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며 울컥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정도라는 것이 적절해야 하는데 일부 부모들은 아이와 너무 가까이서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자식과 가까이 밀착되어 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도 적정한 거리인데 자식이 보기에나 객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찔러대고 있는 건데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끼 고슴도치는 아직 부모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고스란히 내면화되어서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K씨 역시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어릴 적 엄마와 공부하면서 혹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받았던 기억들이 고통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인기 이후의 대인관계의 기본 공식은 바로 어릴 적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상처는 이후에 모든 대인관계에서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씨의 경우 매우 공격적인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편치 않았던 기억들이 지금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의 씨앗이 된 겁니다. 모든 대인관계를 부정적인 색안경을 착용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예컨대 내가 상대에게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직장 상사가 아니 됐어 라고 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단순하게 사양한 것인데도 저 사람은, 저 상사는 나를 인간적으로 싫어해서 나라는 인간을 거절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늘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직장 상사는 그를 지적해 주는 것이 인간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일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K씨 같은 분들은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상사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라고 지레짐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상대로부터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어 혼자 전전긍긍합니다. 또 좋고 싫은 게 있어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내가 싫다고 하면 상대가 나를 미워하거나 관계가 단절될까 두려운 것이죠. 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해도 상대가 싫다고 나오면 이는 내가 상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내가 좋은 것,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애써 속내를 감춰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 싫은 것이나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도 꾹꾹 참으며 끌려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주변으로부터 자신이 상처받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만 여깁니다. K씨가 직장을 나가기 싫고 또 직장을 계속해서 옮기게 되는 진짜 이유였던 거죠.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참나 왜 좋고 싫은 걸 말을 못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정한 거리 유지가 안 되고 부모로부터 불안과 공포로 각인된 상처가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것마저도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미 불안과 공포로 각인된 모성과 유사한 대상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불안 지수가 커져 버리는 겁니다. 이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속담과도 유사합니다. K씨의 경우에는 워낙 엄마의 단호하고 엄격한 훈육에서 비롯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해 보이는 그런 상처들을 떠올려지게 만드는 상황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그런 정도의 공격성에도 K씨는 유독 심한 공격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비록 남자 상사들이었지만 K씨의 무의식에선 어릴 적 자신을 무섭게 다그치던 엄마의 모습과 상징적으론 유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지금의 불안과 자신의 심리적 상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다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만 만들어지는 일종의 환상과 같은 겁니다. K씨는 그동안 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심어준 자신의 마음에서만 작동하는 불안 공식임을 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한결 나아졌습니다. K씨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은 당장은 현 직장, 과거의 상사들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에 적당한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생긴 상처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이나 선호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자식을 한두 명만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예전 부모님들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밀착 정도가 너무 가까워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7남매, 8남매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적당히 부모 자식 간 거리가 유지됐었고 장남에 대한 과도한 밀착이 주된 문제였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남녀 불문하고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거의 한둘에 불과하다 보니까 너무 밀착되고 너무 간섭하는 것이 지나쳐버리기가 쉽더라는 거죠. 너무 방치하는 것도 체온 유지가 안 되겠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결국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못생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어미의 크고 굵은 가시로 연약한 새끼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기 교육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명분으로 요즘 부모들은 어쩌면 자녀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고슴도치들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은 한국 부모들이 늘 경계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영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